2월 27일 장마감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시장의 방향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상승했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하락 마감했네요. 네, 오늘 시장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 차익 실현, 기술주 하락 속 혼조 마감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0.03% 소폭 상승하며 49,499.20에 장을 마쳤지만 S&P 500 지수는 0.54% 하락한 6,908.86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18% 내린 22,878.38로 마감하며 지수별 등락이 뚜렷하게 엇갈렸습니다. 시장의 기대를 모았던 엔비디아가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면서 그동안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AI 관련주 전반에 걸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해든 것이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았는데도 주가가 하락했다는 점이 의외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건가요? 전형적인 뉴스에 파는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실적 발표 전까지 AI에 대한 높은 기대를 받으며 가파르게 상승해왔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 발표가 오히려 그동안 쌓인 이익을 확정하려는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엔비디아 주가는 오늘 하루에만 5%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시장이 단기적인 과열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으며 투자자들이 일부 자금을 다른 섹터로 이동시키고 있음을 시사하는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시장을 움직인 핵심적인 내용들은 무엇이었는지 짚어주시죠. 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 나타난 기술주 중심의 차익 실현 움직임이고, 둘째는 그로 인해 발생한 나스닥과 다우 지수의 뚜렷한 분화 현상입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짚어주신 엔비디아 이야기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고도 주가는 오히려 하락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오늘은 시장의 모든 관심이 엔비디아에 집중되었지만 그 결과는 투자자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2% 가까이 하락했고 S&P 500 지수도 0.5% 넘게 내렸습니다. 반면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소폭 상승하며 마감해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엔비디아가 있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5% 넘게 급락하면서 반도체 섹터 전반에 찬물을 찌얹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아이쉐어즈 반도체 상장지수 펀드는 3.5% 하락하며 동반 약세를 보였고 10년물 국채금리도 소폭 하락하며 시장의 정계 심리를 반영했습니다. 결국 이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인공지능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그 어떤 호실적도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되기보다는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실적이 얼마나 좋았길래 이렇게 시장의 반응이 엇갈리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수치들을 좀 짚어주시죠. 숫자만 놓고 보면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실적이었습니다. 4분기 매출은 681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1.62달러를 기록하며 월가의 예상치를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칩 수요를 가늠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부분 매출이 623억 달러에 달하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 역시 약 780억 달러를 제시하며 시장의 기대치인 728억 달러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문제는 시장에 눈높여 이미 상상 이상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일부에서는 800억 달러에 육박하는 가이던스를 기대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던 터라 이 정도의 서프라이즈로는 주가 상승에 대한 피로감과 차익 실현 욕구를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던 셈입니다. 엔비디아의 하락이 다른 기술주들에도 영향을 미쳤겠군요. 반도체 섹터 전반의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공지능 랠리의 대장주가 흔들리자 다른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도 동반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엔비디아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꼽히는 AMD 주가가 4% 넘게 하락했고 브로드컴 역시 6% 이상 떨어지는 등 주요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섹터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투자자들은 엔비디아의 완벽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보면서 인공지능 관련주들의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시장은 당분간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의 성장 지속 가능성을 더욱 깐깐하게 따져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은 어디에 주목하게 될까요? 인공지능 랠리는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인공지능 랠리가 끝났다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다만 단기적인 과열에 대한 건강한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개별 기업의 실적을 넘어 거시경제 지표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오늘 발표될 1월 생산자 물가지수와 같은 인플레이션 관련 데이터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정책 방향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버터 자산운용의 진 먼스터는 인공지능 시장이 이제 2회 초에 들어섰다고 비유하며 장기 성장성은 여전하다고 섭했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은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성장 스토리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면서도 단기적으로는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기술주가 주춤하는 사이 시장의 무게중심이 다른 곳으로 옮겨갔군요. 앞서 두 번째 흐름으로 짚어주셨던 이 시장 분화 현상, 나스닥은 내리고 다우지수는 올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시장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모습이 명확하게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엔비디아발 차익 실현 매물에 밀려 1.18% 하락한 반면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소폭이나마 상승 마감했고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0.5% 넘게 오르며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시장의 주도주였던 엔비디아가 분기 실적과 가이던스 모두 예상을 뛰어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5% 넘게 하락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동안의 급등에 따른 이익을 실현하려는 심리가 확산되면서 기술주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입니다. 자금은 기술주 섹터에서 빠져나와 산업재나 금융주 같은 경기 순환적인 섹터로 이동했습니다. 실제로 기술주 중심의 XLK 상장지수 펀드가 1.4% 하락하는 동안 산업재 XLI와 금융주 XLF 상장지수 펀드는 각각 1.2% 넘게 상승하며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여기에 오늘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밑돌며 고용시장의 견조함을 재확인시켜준 점도 경기 민감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온 인공지능과 기술주에 대한 피로감과 함께 대안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이군요.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시장의 관심사가 엔비디아의 실적이 얼마나 좋은가에서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과연 지속 가능하며 언제쯤 실질적인 수익으로 연결될 것인가에 대한 더 큰 질문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 오히려 하락한 것은 이미 주가의 높은 기대감이 모두 반영되었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뉴스를 계기로 이익을 실현하는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매도세는 엔비디아에만 국한되지 않고 브로드컴이나 마이크론 같은 다른 반도체 기업들로 확산되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전체를 끌어내렸습니다. 반면 골드만삭스와 같은 금융주들은 상승세를 보이며 금융 섹터 전반의 강세를 이끌었는데 이는 투자자들이 과열된 기술주를 벗어나 안정적인 경제 성장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가치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의 분화, 즉 섹터 순환매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춰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시장 상승이 소수의 거대 기술주에 과도하게 집중되었던 것에 대한 경계심이 커진 상황에서 오늘 러셀 2000 지수가 보여준 강세는 시장의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즉, 일부 기술주가 조정을 받더라도 다른 여러 종목이 상승하며 지수를 방어할 수 있는 건강한 시장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내일 발표될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제 지표들이 인플레이션 둔화와 견조한 경제를 동시에 확인시켜준다면 이러한 순환매 흐름은 더욱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인공지능이라는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므로 기술주가 조정을 거친 후에는 다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두어야 합니다. 결국 특정 테마의 과열에 대한 경계감과 새로운 투자 대안을 찾으려는 심리가 맞물린 결과로군요.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전반의 흐름을 짚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목할 만한 개별 기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요. 오늘 장중 변동성이 상당했습니다. 장 초반 고점을 찍은 뒤 급락했다가 낙폭을 일부 만회하며 결국 2% 넘게 하락 마감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마이크론의 움직임은 특정 악재보다는 시장을 지배하는 두 개의 거대한 서사가 충돌한 결과로 보입니다. 한편에서는 인공지능 혁명이 가져온 폭발적인 성장 스토리가, 다른 한편에서는 메모리 산업의 고질적인 경기순환 공포가 맞선 것입니다. 실제로 가장 최근 분기 보고서를 보면 AI 서버 수요에 힘입어 컴퓨팅 및 네트워킹 사업부 매출이 전년 대비 100% 급증했고
전체 매출 총이익률은 무려 56%에 달하는 경이로운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마이크론이 AI 시대의 핵심 수혜주라는 강력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 56%는 정말 놀라운 숫자입니다. 인공지능용 고대역 폭 메모리, 즉 HBM의 힘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의미겠군요. 그렇다면 오늘 하락은 과도한 우려라고 봐야 할까요? 네, 바로 그 점이 성장 스토리를 지지하는 핵심입니다. HBM은 과거의 범용 D램과 달리 높은 기술 장벽과 수익성을 가진 새로운 시장을 열었고, 이것이 마이크론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우려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경이로운 이익률이 오히려 경쟁사들의 과잉 투자를 유발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 정부의 칩스법과 같은 보조금이 전 세계적인 증설 경쟁에 불을 붙여 2027년경에는 재앙적인 공급 과잉을 초래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에는 다르다는 기대감과 역사는 반복된다는 두려움의 충돌이군요. 특히 반도체 생산의 대만 의존도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도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정확합니다. 2025년 연차 보고서에서도 D램 생산의 과반이 대만에서 이루어진다고 명시할 만큼 이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 나타나는데, 바로 AI 시대의 도래로 인해 메모리 산업 사이클의 저점 자체가 과거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과거 최악의 시기에는 매출 총이익률이 마이너스 9%까지 떨어졌지만, 앞으로는 하강기가 오더라도 HBM과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 덕분에 25%에서 30% 수준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즉, 기업의 기초 체력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기업의 체질은 분명히 강해졌지만 미래의 공급 과잉이라는 불확실성도 여전하다는 말씀이군요.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마이크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마이크론은 AI 시대의 핵심 수혜주라는 점은 명확하지만 정부 보조금이 유발하는 잠재적 공급 과잉 리스크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가는 단기적인 시장의 공포를 반영하고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AI가 가져온 구조적 성장의 가치를 고려하면 섣부른 판단은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방향성이 명확해지기를 기다리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국면으로 판단됩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을 정리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주요 경제 이벤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짚어주시죠. 오늘은 주요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하며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다음 주에 발표될 중요한 경제 지표들을 앞두고 관망 심리가 짙어진 모습입니다. 연준의 통화정책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핵심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섣부른 베팅보다는 확인하고 가자는 심리가 우세했습니다. 이처럼 시장이 숨고리대에 들어간 상황에서는 작은 뉴스 하나에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앞으로 공개될 경제지표의 결과에 더욱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군요. 다음 주 어떤 지표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네, 먼저 다음 주 월요일인 3월 2일에 발표되는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즉 PMI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 지표는 기업의 신규 주문, 생산, 고용 등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기 선행 지표입니다. 시장에서는 이전 수치보다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 예상보다 크게 부진하게 나온다면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를 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견조한 수치가 나온다면 미국 경제의 연착륙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제조업 지표 외에 서비스업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도 예정되어 있나요? 물론입니다. 미국 경제의 약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경기를 보여주는 ISM 서비스업 PMI가 수요일인 3월 4일에 발표됩니다. 제조업보다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더욱 집중될 것입니다. 같은 날 연준의 베이직북도 공개되는데, 이는 각 지역 연방은행이 수집한 경제 동향 보고서로 연준 위원들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향후 금리 정책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역시 시장이 가장 기다리는 것은 고용지표일 텐데요. 다음 주 금요일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맞습니다. 다음 주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3월 6일 금요일에 발표될 2월 고용보고서입니다.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자 수와 실업률은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양대 지표로 향후 금리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고용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용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냉각되는 신호를 보인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반대로 여전히 뜨거운 모습을 보인다면 긴축 장기화 우려가 다시 부각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주야말로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월 27일 장마감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